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은 가재울 아이파크, 그러니까 가재울이 어디야 이러면은 은평구인데 상암동 옆에 있는 지역이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뉴타운 지역에 이미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청약을 했는데 이 청약 경쟁률이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81대 1이 나왔고 59대 1이 나온 이렇게 되었는데 공급 세대 수가 총 50세대 정도 됐는데 거의 어마어마한 수의 통장이 몰렸죠. 총 4,672개의 통장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52세대를 모집하는데 4,672세대가 몰렸다는 거죠. 연초까지만 해도 둔촌주공이 미분양 미계약이 낮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대출과 관련된 이슈가 컸었고 이거는 이제 9억 이하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대출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사람들이 과연 신축을 원하는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단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에 가면은 부동산 반토막 나고 인구가 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입지를 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가좌역에 있고 한 정거장만 더 가면 6호선이 다니는 DMC역이 있습니다. 이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좀 철도가 옛날에 복선이 아닐 때는 좀 배차 간격이 적고 이랬었는데 지금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고 이랬었는데 차량이 적고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상당히 요지의 입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용산이나 왕십리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홍대를 지나면서 2호선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좋은 노선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입지 자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대문과 은평구가 있고 마포구가 있는데 단연 마포구가 입지가 더 좋고 이제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제, 무학재, 녹번 이쪽에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전세로 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느니 차라리 가재울이나 이 수색 뉴타운 쪽으로 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히 한강인데 한강과 접근성이 좋고 이런 입지가 더 서울에서는 유리한 입지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기가 있게 분양이 마감된 이유는 당연히 분양가인데요. 9억이 안 되는 분양가를 보였다는 게 이게 완판되고 4,600개의 통장이 몰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심지어 입주가 25년 11월입니다.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았어요. 2년 반 후에 과연 서울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24평을 9억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벌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조정이 시작된 지가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조정이 됐고 실제로 어떤 지역들은 9월달부터 조정이 됐는데 벌써 23년 6월이 됐거든요. 상당 시간이 흐른 조정이 지나간 시점이 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25년 11월은 아직까지도 30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텀이 있는데 그 텀을 충분히 맞춰가지고 입주 단계가 될 거고 지금의 8억대에 분양받은 건 30개월 후에는 정말 잘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통장이 몰렸고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아파트 반등 시작 시점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 조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주담대 3.5% 이하 미분양 감소, 무역 흑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담대 3.5% 이하 같은 경우는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4%대 주담대 금리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이 연내 인하가 12월에 인하할 가능성도 있고 내년 2월이나 3월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연준 이사들도 못 맞추는 그런 금리 시점을 맞추려고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시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2006년, 7년에 그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7%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았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제로금리라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았던 건데 그 시기를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놓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저금리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주담대 3
3.5%가 아니고 4%, 5%대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소득이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는 개인적으로는 5% 이하의 금리 정도에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4%대? 이런데. 그리고 미분양 감소, 이거는 지역을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은 뭐 노답인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둔촌주공이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미분양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 흑자. 이건 이제 환율을 봐도 아는데 1200원대로 이제 간만에 내려왔거든요. 1달러당. 그러면 수출이 어느 정도 흑자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서 무역 흑자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에 어떤 주택을 사면 좋을지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좀 검색해보고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 이제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맞벌이하고 자기개발하고 서울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 사고 S&P 500의 ETF 사고 얼마나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인가를 느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제 제가 촬영하는 삼각대가 없어서 책 쌓아놓고 대충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영상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